직장 남녀 점심시간 편. 먼저 남자의 직장에서의 점심시간 활용 방법이에요. 남자가 회사에서 눈코 뜰 새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지, 몰래 맞고를 치고 있었네요. 하지만 상사에게 걸리는 불상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이젠 발소리만 들어도 위험인물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경지에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때 어디선가 불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와요. 부장이 확실해요. 알트탭 버튼을 광클하자 게임 화면이 모니터에서 사라져요. 여지없이 남자의 뒤로 부장이 눈을 번뜩이며 지나가요. 아싸라비아, 위기를 무사히 넘겼어요. 맞고도 칠 만큼 치고 나니 슬슬 배꼽시계가 알람을 울리기 시작하네요. 아니나 다를까 점심시간이 임박했어요. 그때 사이코 부장이 이사님께 결제를 받으러 갔다는 희소식이 전해져요. 그러자 모두들 정광석화처럼 점심을 먹으러 나가요. 오전 동안 열심히 일한 동료들과 당구장으로 가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 당구장으로 가는 동안 자장면을 배달시켜요. 오늘은 자장면과 겜비 물리기라는 타이틀이 걸렸어요. 절대로 이기고 만다는 전의를 다지며 당구장으로 향해요. 남자의 구력은 원래 300이지만 회사에선 150이라 뻥깠어요. 드디어 불꽃 튀는 게임이 시작됐어요. 100을 친다는 신입사원 놈의 큐질이 예사롭지 않아요. 썩을 놈. 100 친다는 놈이 투가락을 찍고 한 큐에 80을 빼내요. 그리고는 아이쿠 이런 뽀록이 있나 하며 씨도 안 먹히는 뺑기를 쳐요. 아무리 낮게 잡아도 300 이상은 돼 보여요. 다음부턴 왕따를 시키기로 결심해요. 한참 당구에 열중하는데 기다리던 짱깨가 배달돼 와요. 개떼처럼 달려들어 터프하게 랩을 벗겨내고 걸신 들린 듯 해치워요. 짱깨를 먹어 치우는 데는 대략 3분이 채 걸리지 않아요. 먹을 땐 좋았는데 테이블에 쌓인 짱깨 그릇을 보자 공포감이 엄습해요. 졌다간 한 달간 수돗물로 배를 채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정색을 하고 한 구 한 구에 사력을 다하기 시작해요. 그때 전화가 울리기 시작해요. 연병, 사이코 부장이에요. 남자는 동료들에게 모든 행동을 멈추고 입을 봉인하라는 신호를 보낸 후 전화를 받아요. 예, 부장님. 우라질, 부장이 밥을 같이 먹자네요. 밥이요? 예. 짜증이 솟구치지만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고는 누구랑 있냐고요? 혼자 죽을 수 없어 동료들도 함께 가겠다며 물귀신 작전을 펼쳐요. 다 같이 있어요. 예, 사원들 다. 동료들의 표정이 급속히 냉각돼요. 짱깨배 당구 대회를 금마무리하고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당구장을 나서요. 오늘도 여지없이 부장이 죽고 못 사는 청국장 집이에요. 얼마 후 있을 인사고가를 위해서라도 부장의 입맛에 무조건 맞추어야 해요. 남자는 굳은 표정을 펴고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고는 음식 전문을 열고 들어가요. 사이코 부장이 먼저 와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어요. 모두들 얼굴에 밝은 미소를 머금고 다가가 부장님과의 식사가 너무 황송해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아부성 발언을 마구 던져대요. 잠시 후 공포의 청국장이 테이블에 올라와요. 짱깨 면발이 목구멍까지 차 있는 상태지만 너무너무 맛이 있다는 듯 감탄사까지 연발하며 억지로 입안에 쑤셔 넣어요. 그때 사이코 부장의 또 다른 악취미인 식사 시간에 일 얘기에 밥맛 떨어뜨리기 기술이 등장해요. 이번 달 매출 신장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보래요. 입맛이 뚝 떨어진 동료들이 고개를 떨궈요. 부장의 일장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주의할 점이 있어요. 부장님의 말이 진리라는 듯 주기적으로 고개를 끄덕여줘야 해요. 부장은 마지막 레파토리인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편까지 선보이고 나서야 일장 연설을 마쳐요. 그리고는 왜들 그렇게 기운이 없냐며 젊은 것들이 그래서 되겠냐는 사이코 스릴러를 선보여요. 당당하게 좀 살아. 지가 기운 빠지게 만들어 놓고 왜 기운이 없냐니. 뭐 잣단 게 있나 몰라요. 부장을 진정한 사이코로 인정해요. 밥 먹는 속도는 부장에게 맞춰야 해요. 너무 빨리 먹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늦게 먹어서도 안 돼요. 부장의 밥그릇과 자신의 밥그릇을 번갈아 바라보며 식사 속도를 디테일하게 조절해야 해요. 아몬드가 죽으면 중간중간 사이코 부장의 썰렁한 개그에 배꼽이 빠져버릴 것 같다는 듯 박장대소 해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해요. 드디어 길고 길었던 식사 시간이 끝났어요. 이렇게 우리를 챙겨주시는 건 부장님뿐이라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날려대며 부장의 뒤를 졸졸 따라 나가요. 그런 기분이 좋아진 부장은 자네들 챙기느라 요즘 허리가 휜다며 엄살을 부려요. 법인카드로 내는 주제에 생색은 더럽게 내요. 회사로 들어온 남자에게 짱깨와 청국장의 오묘한 조화가 빚어내는 특별한 복통이 찾아와요. 약국이라도 가야겠다는 생각에 일어서는데 사이코 부장이 아이쿠 이런 커피를 안 마셨네 하며 남자를 빤히 쳐다봐요. 저건 반드시 네가 타다 줬으면 좋겠다라는 신호예요. 짜증나지만 남자는 자동적으로 미소를 띄우며 설탕돌 프림돌 맞으시죠 하고 탕비실로 향해요. 암튼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에요. 열받은 마음에 커피에 설탕돌 프림돌을 탄 후
손가락 엑기스와 천연제를 첨가해 특제 커피를 제조해요. 넙죽받아 마실 부장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웃음이 나와요. 특제 커피를 들고 부장에게 다가가요. 부장님. 연병, 싸가지도 없고 눈치도 더럽게 없는 여직원이 부장에게 고급 커피를 조공으로 바쳤어요. 불길한 예감이 후두부를 강타해요. 부장님. 역시나 부장이 특제 커피를 남자에게 양보해요. 사면 초가에 빠진 남자는 핑계를 대며 위기를 탈출하려 노력해요. 왜 침이라도 뱉었나 보지 하며 남자를 궁지로 몰아요. 우라질, 어쩔 수 없어요. 남자는 눈물을 머금고 특제 커피를 입안에 털어넣어요. 대장의 융털이 곤두서는 기분이에요. 위장이 너 오늘 나한테 왜 이래 이 자식아 하고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이젠 정말 약을 먹지 않고는 못 버틸 것만 같아 일어나 나가려는데 사악한 부장이 자 일합시다 하며 업무를 시작해요. 빨리들 일들 해요. 지금 나가는 건 부장에 대한 반항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그럼 인사고과의 융단 폭격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남자는 자리에 주저앉아 쓰린 속을 부여잡고 업무를 시작해요. 확 사표를 써버릴까 하는 생각을 약 1초간 해봤다가 바로 접어요. 부모님, 애인,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꾹꾹 참기로 해요. 엄마, 누나, 애인 여러분, 남자들 참 불쌍해요. 남자들에겐 점심시간도 업무의 연속이에요. 가끔 남자들이 피곤해하고 짜증을 부려도 조금만 너그러이 이해해 주세요. 지금까지 남자의 직장에서의 점심시간 활용 방법이었어요. 다음은 여자의 직장에서의 점심시간 활용 방법이에요. 11시부터 여자의 마음은 이미 점심시간이 돼요. 여자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친한 동료 아이디 죽여버려 꼴뚜기에게 메신저로 말을 걸어요. 말로 했다가는 어디나 끼고 싶어하는 눈치 없고 말 많은 최대리. 맨날 잘난 척만 하는 진상 윤대리가 끼고 싶어 할지 몰라요. 마치 바쁘게 업무를 보고 있는 척 티 안 나게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어야 해요. 메뉴 결정 시간은 근무 시간 중 여자가 가장 진지해지고 고뇌에 빠지는 시간이에요. 스파게티, 쌀국수, 돈가스, 일본 라멘, 고급 수제 햄버거,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메뉴들을 나열해봐요. 그러다 어제 소맥으로 달리다가 아침 이슬을 맞았다는 동료를 위해 해장에도 좋고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찔 것 같은 베트남 쌀국수를 선택하는 센스를 발휘해요. 메뉴까지 정해지면 외출 준비를 시작해요. 가방에서 파우치를 꺼내 거울로 얼굴을 살펴보며 수정 화장을 해요. 회사에서 편하게 신었던 실내용 슬리퍼를 출근할 때 신고 왔던 예쁜 하이힐로 갈아 신어요. 11시 45분이 되면 친한 동료에게 메신저로 작전명, 내가 먼저 나가 있을 테니 눈치 봐서 따라 나와라는 비밀 지령을 은밀히 쏘아보내요. 가방에서 점심시간 때 폼나게 손에 들고 싶어 무리의 장만한 장지갑을 꺼내 자리에서 일어나요. 아직 점심시간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늦게 가면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으니 지금 출발해야 해요. 꼴뚜기처럼 생겨 별명이 꼴뚜기인 부장이 오늘 점심 같이 할까? 라고 물어요. 미쳤나 봐요. 저 인간이 주제도 모르고 밥을 같이 먹재요. 단칼에 잘라줘야 정신을 차린다고 생각한 여자는 약속이 있다며 돌아서요. 어떤 사원들은 꼴뚜기 부장과 가끔씩 밥을 같이 먹어준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건 윗사람에게 싸바싸바를 하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여자는 동료와 함께 쌀국수 집으로 향해 걸어가요. 장지갑을 활짝 펴 피부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으로부터 나의 피부를 보호해요. 난 소중하니까요. 기다리는 시간 역시 회사 인물들의 뒷담화 열전으로 아름답게 채워나가요. 하지만 가끔씩 좌우를 살펴 눈치를 봐주는 건 뒷담화의 기본 원칙이에요. 아무래도 누군가 듣고 있겠다 불안하면 우리만의 은어로 대화를 이어가요. 진짜 짜증나. 꼴뚜기 꼴값 떠는 거 봤니? 대갈장군 입냄새 캣 짜증나 등 우리가 지어준 개성 넘치는 닉네임으로 열심히 씹어줘요. 놈 아니야? 이상형. 드디어 자리가 마련되면 사방을 살펴 아는 얼굴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한 후 착석해요. 테이블 위에 어렵게 장만한 센스 있는 나의 장지갑과 핸드폰을 자랑스럽게 올려두어요. 동료의 장지갑 역시 테이블 위에 올라와요. 어쭈, 동료의 장지갑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구리네요.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센스 있고 실용적이며 비싸 보이는 지갑으로 언제 바꾸었냐며 호들갑을 떨며 칭찬해줘요. 모두 원만한 사회생활의 일부예요. 너무 좋지. 남친이 바꿔줬다는 동료의 자랑질을 들으며 오늘 밤 남친과 전쟁을 치루어서라도 나 역시 지갑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해요. 쌀국수는 안심과 양지머리가 올려져 있는 메뉴와 해물이 듬뿍 들어있는 메뉴를 먹기로 해요. 동료의 자리에 휴지를 깔고 그 위에 숟가락 젓가락을 놓아줘요. 내가 생각해도 정말 다정하고 여성스럽다고 생각해요. 음식이 나왔어요. 뜨거운 쌀국수 국물을 먹다가 꼴뚜기 부장이 뜨거운 걸 먹을 때마다 땀을 뚝뚝 흘리는 것이 생각나 또 뒷담화를 해요. 식사를 모두 마치면 오늘 먹은 음식값을 정확히 뿜빠이 해내고 포인트 카드를 내밀어 적립해요.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들려 아메리카노를 주문해요. 쿠폰 있으세요?
10잔을 먹으면 한 잔을 공짜로 주는 쿠폰에 도장을 찍는 알뜰함도 잊지 않아요. 다 찍었다. 사원증을 목에 걸고 한 손에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든 채 거리를 걷는 이 순간이 하루 중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뭔가 잘 나가는 직장 여성이자 현대 여성이 된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에요. 천천히 걷다 보니 이미 점심시간은 모두 지나가 있어요. 동료가 늦었다며 서두르기 시작해요. 남자들은 매 시간마다 담배를 피러 나가는 농땡이를 치잖냐. 그럼 여자들에게 1시간쯤 점심시간을 더 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회사의 부조리함을 성토해요. 동료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강하게 공감해줘요. 다녀왔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을 조금 오바해 당당히 자리로 돌아온 여자는 가방에서 칫솔을 꺼내 함께 점심을 먹은 동료와 이를 닦으러 가요. 점심시간이 지난 후에 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생기지 않아요. 어차피 회사 안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가전제품 고장편. 먼저 남자의 가전제품 고장 시 행동이에요. 엄마가 TV 버튼을 이것저것 눌러대며 궁시렁대는 모습을 발견하고 다가가요. 왜? TV가 먹통이 되었다며 AS 기사를 부르려고 전화 수화기를 드는 엄마의 손을 남자가 제지해요. 왜 이래 엄마? 집안에 남자가 있는데 가전제품 수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건 자존심상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직접 고칠 테니 출장 수리비의 반을 떼어달라며 빅딜을 제안해요. 수리비에 반 줘요 반. 엄마가 정말 할 수 있겠냐며 걱정스런 눈치를 보내요. 아유 엄마. 새남자 안 볼 거야? 그러자 엄마가 주춤하기 시작해요. 아. 드디어 빅딜이 성공했어요. 알았어? 엄마 아침 한다. 일단 남자는 TV로 다가가 당수로 냅다 내리쳐요. 옛날부터 가전제품은 맞아야 된다는 속설이 있어요. 엄마의 따가운 시선이 등에 와서 박혀요. 왜 TV를 때리고 그래? 엄마 의심하지 말라니까. 남자는 집안 구석에 처박혀 있던 공구 상자를 꺼내 들고 와 거실 바닥에 펼쳐놓고 TV를 분해하기 시작해요. 엄마의 신뢰를 얻기 위해 기계라는 게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라며 개구라를 불어대요. 분해를 해보니 생각보다 간단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거미줄처럼 복잡한 전선들을 일일이 체크해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전선에 이상은 없는 것 같다며 아는 척을 하고 센서의 세부 분해로 들어가요. 이런 작은 나사에 맞는 드라이버가 없네요. 하지만 간단한 해결책이 있어요. 손톱깎이에 달린 나이프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나사머리가 뭉개져 버리는 참사가 일어나요. 계속 헛바퀴만 돌고 손톱깎이에 칼마저 부러져요. 엄마의 인상이 더욱더 심각해져 가요. 남자는 걱정 붙들어 매라며 여유 있는 미소를 짓지만 점점 나락으로 빠져가는 분해 과정이 살짝 두려워져요. 완전 엿됐어요.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열심히 고치는 척을 하며 엄마를 슬쩍 떠봐요. 새로 나온 TV 봤어? 요즘 새로 나온 TV 좋더라. 가격도 많이 싸졌고 화질도 짱이던데. 하며 설명을 해보지만 엄마의 표정은 점점 살기를 더해가요. 너 지금 그거 못 고치겠으니까 새로 살려고 그러는 거지? 더 이상의 분해는 이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 것 같아 회로와 센서들의 먼지를 입으로 불어 제거하고 마치 대단하게 수리를 한 양 조립을 시작해요. 이런 된장, 조립 순서가 기억나지 않아요. 초난감한 순간이에요. 여기서 머뭇거렸다간 엄마의 스파이크가 등짝을 강타할 것이 분명해요. 몰라도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조립에 박차를 가해요. 되는 대로 조립을 마치고 엄마에게 전원을 넣어보라며 소리쳐요. 저는 꽂아봐. 꽂아? 아. 응? 꽂아? 어째 이런 일이. 저 파열음과 연기는 TV가 완전히 사망한 걸 의미해요. 엄마의 눈초리가 자객의 눈빛으로 변해요. 미소를 지으며 역시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다 계산된 거였다며 엄마를 다시금 안심시켜요. 그지? 하지만 이미 숨을 거둔 TV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든 이 위기를 넘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에요. 그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남자는 엄마에게 차가운 주스를 가져다 달라 부탁해요. 엄마가 살벌한 눈빛을 보내며 주방으로 가 냉장고 문을 열어요. 지금이에요. 엄마가 냉장고 문을 닫기 전에 탈출을 감행해야 해요. 재빨리 신발을 손에 들고 뛰쳐나가며 I'm so sorry but I love you란 거짓말을 남기고 죽기 살기로 토껴요. 엄마의 살기 어린 육두 문자가 남자의 뒤통수에 비수처럼 박혀요. 일주일 정도는 친구 집에 피난가 있어야 할 것만 같아요. 지금까지 남자의 가전제품 고장 시 행동이었어요. 다음은 여자의 가전제품 고장 시 행동이에요. 커피를 마시며 우아하게 음악을 듣고 싶은 여자는 커피 믹스 한 잔을 예쁜 커피잔에 타 오디오로 가요.
하지만 오디오의 사용 설명서를 읽어본 적 없는 여자는 조작법을 헤매다 오디오에 커피를 쏟아요. 당황한 여자는 얼른 걸레를 가져와 닦아내며 호들갑을 떨어보지만 어머 얘 또 왜 이래? 이미 커피를 남김없이 원샷한 오디오는 말이 없어요. 쓸쓸히 최후를 맞이한 것 같아요. 한강이야 한강. 커피를 쏟은 것에 대한 자책감보단 자신에게 돌아올 엄마의 메가톤급 잔소리가 더욱 두려워요. 엄마가 알면. 이 정도 사건이면 한 달은 시달릴 게 뻔해요. 물을 먹은 전자제품은 드라이어로 말리면 다시 생명을 되찾는다는 깨알 같은 정보가 떠올라요. 남친을 만나기 전 내 머리를 말릴 때보다 정성 들여 말려줘요. 다시 두근거리는 심장을 안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봐요. 이런 우라질. 역시 작동되지 않아요. 어떡해. 벌써부터 엄마의 잔소리가 귓속 유스타키오관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아는 오빠, 아는 언니, 아는 동생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디오에 커피를 쏟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상의해요. 이때 예쁘고 날씬해 재수없긴 하지만 똘똘한 여자 후배 녀석이 효과 만빵 AS 센터에서 공짜로 서비스 받는 법 매뉴얼을 상세히 알려줘요. 첫째, 절대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을 것. 그대로 내가 쏟은 척 하지 마. 둘째, 산지는 1년 이내라고 박박 우길 것. 시침뚝. 셋째, 모든 게 발각되면 서비스 점수를 낮게 주겠다고 협박할 것. 할까? 들을수록 그럴싸하고 멋진 방법이에요. 여자는 똘똘한 후배에게 맛있는 걸 사준다는 절대로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한 뒤 바로 AS 센터에 전화를 걸어요. 후배가 말한 대로 AS 센터 직원에게 내 잘못은 쏙 빼고 아무 이유 없이 오디오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해요. 근데 갑자기 안 되더라고요. 그럼 친절과 봉사가 모토인 AS 센터에서는 죄송하단 말과 함께 신속히 방문해 고쳐주겠다 약속해요. AS 기사 아저씨가 왔어요. 잠시만요. 집에 혼자 있을 때 서비스 기사 아저씨가 오는 것이 마음에 걸려 아저씨가 들어오기 전 현관문 앞에 아빠의 신발을 꺼내두어요. 그리곤 아저씨가 오시면 괜스레 오빠 일어나 태권도 갈 시간이잖아 라고 은근슬쩍 부르며 나에겐 아저씨가 덮치면 아저씨를 혼내줄 무서운 오빠가 저 방에 항상 대기 중이라는 걸 노골적으로 표현해요. 아 오빠가 이제 아저씨의 표정을 보니 완벽히 속은 것 같아요. 이제야 조금 안심이에요. 아 네. 내가 커피를 먹다가 오디오에 쏟아버렸다는 사실은 쏙 빼고 갑작스럽게 작동이 되지 않는다며 불평불만을 쏟아부어요. 안 되더라고요. 직원은 여자가 처음에 했던 대로 오디오의 여러 가지 버튼을 눌러보며 조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후 오디오를 분해하기 시작해요. 오디오를 분해하자 은은한 커피향이 퍼져나오며 커피를 잔뜩 머금은 오디오의 질펀한 내부가 드러나요. AS 직원이 혹시 커피 쏟았냐고 물으면 어머 아저씨 커피. 바로 정색을 하고 절대로 그런 적 없다 하며 큰 소리로 따져 물어요. 어머 세상에. 아저씨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면 대기업 서비스 정신에 대한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으며 현재 기사님의 서비스에도 엄청난 불만을 느끼고 있다는 걸 충분히 어필해요. 잠깐만요. 그럼 아저씨는 식겁한 얼굴로 계속해서 오디오를 살펴줘요. 눈물 맞죠? 녹에. 속으로는 뭐 이런 진상이 다 있냐는 속마음이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내 잘못을 인정하면 돈이 드니까요. 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아저씨를 보니 털난 양심에 가책이 생기며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럼 시원한 물에 얼음을 동동 띄어 아저씨에게 가져다 주고는 스스로 착한 내 마음씨에 감동해요. 잠시 후 나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한 아저씨가 분발한 듯 거짓말처럼 오디오가 작동을 시작해요. 엄마에게 들키지 않고 거기다 땡전 한 푼 들인 것이 없이 오디오를 고쳐냈다는 사실에 여자는 기쁨을 감추지 못해요. 이 아저씨가 엄마의 잔소리에서 나를 구출해준 영웅 같아 보여요. 이제 영웅 아저씨가 공구를 챙겨가려고 해요. 아 아저씨 잠깐만. 이때 여자는 아저씨에게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들을 쏟아내요. 노트북, MP3, 텔레비전, DVD 플레이어, 전자제품 전문가에게 묻고 싶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 문의해요.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아저씨는 자사 제품이 아닌 것에도 친절한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리곤 서비스 센터에서 전화가 오면 고객 만족 점수를 만점 달라며 나에게 슬쩍 로비해요. 까짓거 쿨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줘요. 어차피 돈 드는 일도 아니잖아요. 다들 감사합니다. 역시 전문가를 집으로 들이길 잘했다고 느끼며 친절한 미소로 아저씨를 집 밖으로 배웅해드려요. 계세요? 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여기서 잠깐 서비스 센터 직원의 탐구 생활이에요. 여자 고객님이 혼자 집에 있으면서 남자 신발을 밖에 꺼내놓고 자꾸 빈 방을 향해 오빠를 찾아요. 100% 방 안엔 남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을 거란 걸 알지만 속는 척 해줘요. 그래야 고객이 안심하니까요.
여자 고객님들 혼자 있다고 걱정 마세요. 저희는 절대로 고객님을 해치지 않아요.